자, 우리 박영훈 전문가님. 정말 너무너무 대단해요. 거의 뭐 두 자릿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종목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런 타이밍에 들어갔을지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종목이 뭘까요? 네. 네, 그래서 생각한 종목은 네. 잠시 뒤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밀당이 이렇게 늘어나십니다. 제 애를 자꾸 이렇게 태우시는데요. 그러면 뭐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표를 보면서 다시 한 가지 더욱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문자답을 하시네요. 네. 자문자답을. 마지막으로 자, 엑세스바이오가 눈에 딱 보입니다. 이것도 정말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주간, 정말 지난 시간부터의 한 주간 낸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더 많은데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두 번 잡으셨어요. 22,700원, 25,500원. 이것도 두 자릿수입니다. 엑세스바이오가 아까 지금 전에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진단키트 관련주거든요. 근데 저는 진단키트가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진단키트가 사실상 이 주가 전반적으로가 시원찮습니다. 특히나 많이 이 1위부터 10위에 우리가 이 진단키트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힘들어 보였던 종목이 엑세스바이오였거든요. 이게 시총 2위인데 우리가 최근에 올랐던 상승률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엑세스바이오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의 선반영이 어떻게 될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 종목을 딱 찝으셨을 텐데 어떠한 전략으로 들어갔을까요? 사실상 지금 이 엑세스바이오를 필두로 한 지금 전체적인 키트주들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표적인 키트주의 대장주인 시젠이 사실상 요즘에 꾸역꾸역 올라가서 30만 원까지 올라갔었다가 단기적으로 곤두박질을 치면서 20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물론 특별하게 악재성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더나, 화이자, 백신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좀 소외를 받았어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백신을 맞으면 되지 우리가 굳이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요즘에 좀 단기적으로 급락세를 보였던 건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맞았죠. 이미 지난주에 한 번 화이자 때문에 한 대 맞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모더나 때문에 한 대 더 맞았어요.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상 아이러니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물론 지금 백신이 개발이 된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당장 언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 필요한 것은 여전히 진단을 할 수 있는 이 키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떨어졌기 때문에 키트주를 사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지난주 금요일 날 떨어졌을 때 바닥권에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반등해 줬죠. 왜냐하면 이게 이전에도 한번 그러한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었어요. 단기적인 눌림 이후에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대. 그 과정에서 빠르게 고개를 들어줬던 포지션이 바로 이 키트주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고, 눌렸을 때 우리가 줍집만 제대로 한다면은 말 그대로 하루만 해도 5%, 10%그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섹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과대 낙폭이 있었다? 저는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저에게 좋은 기운을 줬었던 종목이죠. 왜? 이미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이 종목 가지고 큰 수익 냈잖아요. 9월 달에 잡아가지고 이미 이 종목으로 70%, 80% 수익 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골주라고 불리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캐몬, 신성 ENG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관점, 제넨바이오까지도 다 똑같은 관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2200개라는 종목이 있지만 그중에 나와 맞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맞지 않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한 번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수익이 나왔던 종목은 그 좋은 기억을 살려서 두 번, 세 번도 수익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종목 많이 안 봅니다. 2200개가 있지만 2200개 뭐하러 다 봅니까? 아니어도 수익이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악재성 이슈가 있습니까? 백신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당장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진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죠.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백신용 진단 키트 나오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아직은 지금 백신은 조금 빠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수급이 있는 종목은 결국에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에 관련한 종목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말 수익률이 높은 우리 박영무 전문가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화이자를 필두로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시노백, 뭐 존슨앤존슨까지 뭐 우리가 백신 개발 회사로는 이 정도를 들 수가 있어요. 또한 요즘에 우리가 핫한 게 이제 아무래도 뭐 이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사실상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압병실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격 의료, 이 정부의 지원 정책까지 나면서 오늘 상당히 핫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 가장 그러면 지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전반적으로의 섹터는 어디 쪽이세요? 뭐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저는 지금은 키트주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즌이 3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33%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올라간다. 50%의 수익률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왜? 그만큼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시즌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진단 키트주들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모더나, 화이자 이미 맞을 만큼 맞았어요. 뭐 물론 지금 얘기해 주셨던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뭐 존슨앤존슨 그리고 뭐 렘데시비르 등등 많은 백신 그리고 많은 치료제들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얼마만큼 현실화가 되느냐 이게 문제일 맞습니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키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꼭 하나 정도는 내 포트에 담아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그럼 드리고 오늘 싶고요. 좀 생각해 오신 종목이 이 진단 키트 쪽일까요? 오늘 진단 키트 쪽은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종목을 생각해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좀 시간 드릴게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일단은 네,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네. 먼저 7분 한번 네, 남았습니다. 종목을 네. 얘기를 해드리게 된다면은 사실상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일단 좀 많이 흘러내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쪽 계통은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계열은 아니에요. 하지만 연관성은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미 과거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섹터 중에 하나라고요? 그렇다면 이 바이오 쪽은 아니고요? 좀 전에 제가 바이오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으셨군요. 그럼 뭘까? 전기차? 테슬라 관련주? 저는 전기차 섹터를 좋아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제일 저희는 많이 언급하시는 게 그쪽 얘기기는 합니다. 아닙니다. 제약 바이오하고요. 제가 제약 바이오를 가장 먼저 얘기를 했고 가장 많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얘기한 섹터는 다른 쪽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섹터 제 얘기를 좀 가져왔을까요? 관심 있게 안 들으시는군요. 알겠어요. 네. 우리 지금 시간 없으니까 싸우지 말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어디 관련주일까요? 네.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가 두 번째로 많이 강조했던 네. 섹터 중에 하나 바로 중국 소비주 관련된 기업입니다. 중국 소비주 관련된 기업이요? 네. 중국 소비주면 뭐 게임주일 텐데요. 중국 소비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4분기에가 이제 최적화로 실적까지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건 게임주입니다. 그러면 게임주 대형 3사 중에 하나일까요? 뭐 NC소프트, 넷마블? 뭐 다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일단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네. 뭐 사실상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수급들, 강조해 드리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화장품, 게임.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리죠. 엔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사실 오늘 갖고 온 종목은 게임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제가 게임순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임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섹터가 게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흥미진진합니다. 네, 저는 흥미진진하진 않고요. 네, 저는 좀 너무 재밌어요. 땀이 삐지를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역시 딱 말씀하셨던 3사 중에 하나네요.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뭘까요?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수급이 있는 종목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업종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시진핑 주석이 뭐 연내 한번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은 3년 내내 들어오신다고만 하고 네, 안 그럴 들어오시니까. 때마다 일단은 뭐 하니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고 네.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저는 물론 화장품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오늘 갖고 온 종목은 게임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게임주 중에 뭘까요? 게임주 중에 네. 일단은 오늘은 좀 펄어비스가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NC소프트, 넷마블, 이 넥스까지 오늘은 좀 이 상승세가 보이고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주 중에 반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면 조금 작은 종목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시총도 비싼 종목이고요. 어. 네, 사실상 뭐 예전에 최근에 네.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100% 넘는 급등세도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고요. 뭘까요? 넷마블? 네, 넷마블입니다. 알겠습니다. 넷마블. 뭐 세계 중에 뭐 이런 뭐 네네네. 밑단도 아니고 네.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는 우리가 그 2대 주주 아닌가요? 넷마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왜 굳이 이 종목을 들어갔을까요? 뭐 제가 수익률이 너무 높으니까요. 늘 궁금합니다. 왜 들어가셨느냐가 가장 궁금해요. 뭐 사실상 넷마블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올해 들어서 단기적으로 100%가 넘는 급등세가 형성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20만 원대에서 지금 11만 원, 12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들도 있지만은 저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꼭 넷마블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섹터들, 즉 게임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가오는 겨울, 바로 가장 이 게임 업체들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바로 그 시즌이 돌아왔죠. 바로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고 가장 큰 주력 소비층이 물론 20대, 30대, 40대가 돈을 더 많이 쓰겠지만은 10대들이 이제 방학을 하고 할 게 없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는 섹터 중에 하나가 네.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주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방탄소년단이 조만간에 또 새 앨범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막 조금 더 활동을 하진 않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콘서트도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최근에 신작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세븐나이츠.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사실상 기대는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지스타도 나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 번쯤은 관련된 섹터들이 관심도를 한번 끌지 않을까.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준비한 종목이 바로 넷마블입니다. 맞습니다. 참 수익률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힌 우리 박용우 전문가님이니까요. 종목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시간 장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들어오셔서 내일 실시간의 장중의 전략까지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말씀드릴 게 있네요. 절대 박영근 전문가님께서는 1:1 투자 자문을 받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연락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요. 혹여 연락 온다고 해서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계좌번호나 뭐 개인정보,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문의가 온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우리가 유의하면서 이 방송을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